웨스트 워터 트리트먼트 하수 처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상수, 그러니까 마시는 물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그,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이거는 상수인 거고, 이제 뭐 그 물을 우리가 설거지를 하든 아니면 음식을 하든 아니면 화장실에서 쓰든 그렇게 쓰죠. 그 쓴 물이 이제 모여서 처리하는 데가 하수 처리장이고, 그걸 웨이스트 워러라 그러고, 이제 그 웨이스트 워러 트리트먼트 플랜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베이스트 워러에는, 하수에는 뭐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케미컬들이 막 결합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게 하나하나 항목씩 인디비주얼리 이렇게 리스트업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웨이스트 워터 트리트먼트를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누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BOD5, 그러니까 BOD5, 그리고 COD, 그리고 토탈 디졸브드 솔리드 TDS, 그리고 서스펜디드 솔리드, 그리고 TKN, N 밸류, 그리고 토탈 포스포러스 TP 값 이렇게 쓰는데 그 표 6.6을 보면 알겠지만 처리되지 않은 미처리된 도시의 하수를 보면 BOD가 100에서 350, 뭐 COD는 250에서 1000, TDS는 250에서 1000, 그리고 서스펜디드 솔리드 한 400 정도, 그리고 TKM 밸류는 80, 토탈 포스포러스는 5에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스트 워러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그, 그 트리트먼트 하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나눠져요.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 프로세스, 그리고 세컨더리, 그리고 좀 더 어드밴스 트리트먼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옛날에 주어진 지어진 하수 처리장이라는 거는 프라이머리 혹은 세컨더리 트리트먼트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좀 더 오염 물질이 특별하거나 뭐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나 세컨더리 트리트먼트로 없앨 수 없다 그러면 어드밴스드 고도 처리 기술이 들어갑니다. 자,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 플랜트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처리 방법이에요. 물리적 처리 방법. 그래서 뭐 스크리닝이나 우리 채같이 그 입자상 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어, 스크리닝, 그리고 뭐 스키닝, 그리고 세디멘테이션, 주로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입자들을 큰 입자들 혹은 이게 떠다니거나 셋업을 하거나 플로트업을 하거나 이런 입자들 어, 입자들을 제거하는 그 처리 트리트먼트 프로세스를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그냥 물리적인 처리, 우리가 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모래가 섞인 흙물이 섞인 거를 채로 걸으면 물만 빠져나가고 모래 덩어리 알갱이들이 걸리잖아요. 그런 걸로만 의해도 BOD가 35% 정도, 그리고 토탈 서스펜디드 솔리드가 60% 정도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린워터 액터,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미국의 그 수질청정법에는 어, 그 적어도 세컨더리 트리트먼트를 한 물 같은 경우는 BOD가 85% 정도 제거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그 일반적인 도시의 그 도시 하수의 BOD5가 100에서 35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35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85% BOD가 제거가 돼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세컨더리 트리트먼트를 하고 나서도 BOD가 30mg per 리터 이하로 돼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세컨더리 트리트먼트에는 여기에는 그
이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에 있는 피지컬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미생물을 이용한 산화 반응을 이용하는 마이크로바이얼 옥시데이션 프로세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수 처리할 때 일반적으로 이게 생물학적으로 그 미생물이나 이런 걸로 그 물속에 있는 하수에 있는 BOD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세컨더리 트리트먼트 플랜트에서는 그 원래 하수의 90% 이상의 BOD 그리고 서스펜디드 솔리드의 90% 이상의 서스펜디드 솔리드를 이제 제거를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물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 마이크로바이얼 미생물 같은 경우는 여기 미생물 같은 경우는 이 미생물이 마이크로 오게니즘 그러니까 미생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게닉을 산화시키면서 BOD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낸 게 6-10인데 우선 합해수가 이렇게 들어오면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 프로세스인 스크리닝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큰 입자들이나 뭐 눈에 보일 정도로 큰 입자나 뭐 부유물들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세디멘테이션으로 가라앉혀요. 가라앉히고 나서 그 부유물이 있는 BOD가 좀 그래도 35% 제거되고 나서 그 나머지 물이 바이오 리액터로 들어갑니다. 바이오 리액터에서 그 미생물을 이용해 가지고 유기물을 산화시킨 다음에 다시 세컨더리 세디멘테이션에서 그 큰 부유물이나 이런 거를 가라앉히고 소독을 한 다음에 이제 디스차지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프라이머리 세디멘테이션이나 세컨더리 세디멘테이션에서 밑에 가라앉는 애들을 그 슬러지라 그러는데 이 슬러지 프로세스로에 의해서 퓨어를 만들거나 연료를 만들거나 혹은 폐기를 하고요. 이 세디멘테이션 세컨더리 세디멘테이션에서 이 리사이클 하는 흐름에 의해서 미생물들이 다시 리사이클을 하게 돼요. 일부는 미생물들의 슬러지 프로세스로 들어가고 일부는 다시 바이오 리액터로 리사이클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할 거고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솔리드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컨더리 트리트먼트의 목적은 그 90% 이상의 BOD를 제거하는 거죠. 만약에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나 세컨더리 트리트먼트에 의해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는 우선 입자 혹은 가시적인 눈에 보일 정도로 큰 입자나 유해물질이나 오염물질이나 이런 걸 제거하는 거고 세컨더리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BOD를 제거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물속에 정말 미생물로라도 미생물 혹은 바이오로지컬리 분해가 안 되는 애들이 있거나 혹은 뭐 메탈이라든지 솔트라든지 우리가 분해할 수 없는 애들이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 어드밴스드 트리트먼트 고도 처리 기술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도 처리 기술 같은 경우는 어드밴스드 트리트먼트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그 폴루턴트의 특성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고 좀 특별한 기능을 가지게끔 해요. 그리고 어드밴스 트리트먼트는 프라이머리 혹은 세컨더리 트리트먼트 이후에 다시 설치가 되기도 합니다.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좀 볼게요. 그림에 보시다시피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는 단순한 스크리닝에 의해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크리닝에 의해서 시작되고 그리고 작은 그릿 챔버에 의해서 그릿 챔버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스크리닝 하고 나면 웨이스트 워터가 그릿 챔버에 들어가게 되고 스크리닝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큰 물질들 예를 들어서 뭐 막대기, 신발 뭐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고 그리고 이 스크리닝에 거쳐서 들어간 침사조 그립 챔버에서는 체류 시간이 뭐 한 몇 분 동안 된대요. 그리고 이 체류 시간 동안에 이 아직 세디멘테이션
챔버에는 안 들어간 거고, 이 체류 시간 동안 이 몇 분 동안 가라앉힐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샌드, 그리고 뭐 진흙의 그 알갱이, 그리고 다른 헤비한 물질들, 세럴 다운 되는 애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게끔 해요. 그리고 너무 가볍거나 너무 가벼워서 여기 세럴 다운 하기 그러니까 가라앉히가 힘든 애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이 프라이머리 세디멘테이션 챔버에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팅 챔버를 지나서 다시 이 온이라 그러는데, 온이를 담긴 애들이 프라이머리 세들링 탱크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때는 보통의 경우는 여기 프라이머리 세디멘테이션 챔버의 체류 시간은 대략적으로 1.5에서 3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1.5에서 3시간 동안 유기물들이 싹 가라앉아요. 가라앉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서스펜디드 솔리드의 한 50에서 65%가 제거되고, 그리고 BOD의 25에서 40%의 BOD가 제거된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세디멘테이션 챔버의 사이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체류 시간하고 오버플로우 레이트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에서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스크리닝하고 그릿 챔버에서 모래나 좀 무거운 알갱이 제거하고, 그리고 프라이머리 세디멘테이션 챔버 혹은 프라이머리 세들링 탱크 클라리파이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프라이머리 슬러지 혹은 로우 슬러지 이런 것들을 가라앉혀 가지고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했을 때 그릿 챔버에서는 체류 시간이 몇 분 단위였고, 이 프라이머리 세디멘테이션 챔버에서는 체류 시간이 시간 단위다. 그렇게 해서 BOD를 25에서 40% 제거하고 서스펜디드 솔리드를 50에서 65% 제거한다고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뭐 코아귤런트를 넣어가지고 웨이스트 워터에 있는 파리클들을 좀 더 빨리 가라앉힐 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예제 6-8 1차 침전조에서 침전조 크기를 계산하는 거. 우선 3만 명이 있는 도시가 있대요. 그리고 이 3만 명의 각 3만 명의 그 도시에 사는 그 각각의 사람들은 0.5m 삼성의 웨이스트 워터를 배출을 한대요. 하루에 한 사람당 0.5m 삼성의 웨이스트 워터 하수를 처리를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침전조는 둥근 형태고, 그리고 에버리지 디텐션 타임 체류 시간은 2시간이고, 그리고 에버리지 오버플로우 레이트는 40m per day,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침사조고 좀 특별한 기능을 있는 하이 레이트 침사조, 그러니까 이 빨리 가라앉힐 수 있는 것들은 오버플로우 레이트이 훨씬 더 빠른 1500m per day라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 세디멘테이션 챔버의 디멘전을 구하라. 그리고 만약에 하이 레이트 클라우드 파이어로 바꿨을 때 면적이 어떻게 줄어드느냐, 면적을 얼마나 세이브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우선 하루에 1시간에 0.5m 삼성의 하수를 배출하죠. 3만 명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루에 배출되는 총 하수의 양은 3만 곱하기 0.5 해가지고 15,000m 삼성 per day가 되죠. 그리고 오버플로우 레이시 V0.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위의 면적이라는 거는 들어오는 유량에다가 오버플로우 레이스로 나눈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버플로우 레이시 40m per day인데 이거는 원래 이렇게 쓸 수가 있어. 40m 3승 per 미터 제곱 per day. 그리고 총 하수양 15,000 하면 375m 제곱이 된대요. 그리고 그러면 탱크의 다이아미터는 파이R 제곱이 이걸 테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D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A라는 거는 그 4분의 파이 D 제곱인데 이거 D를 구하면 22m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22m. 그리고 디텐션 타임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볼륨 나누기 플로우 레이트죠. 그죠? 볼륨 나누기 플로우 레이트. 그러면 이 볼륨이라는 거는 AB 곱하기 DB고 그 다음에 플로우 레이트 같은 경우는 Q 15,000 미터 3승 per day. 그리고 여기 체류 시간이 2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지. 높이라는 거는 위에 면적 분의 체류 시간 그리고 셋탑.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여기 375m 제곱 그리고 15,000 미터 3승 per day 그리고 2.0 아워인데 이거를 아워를 이제 단위 환산해 주려고 24시간 아워는 하루 해가지고 3.3m 그죠? 구할 수가 있죠. 자, B번에 고속 정화 장치를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러면 고속 정화 장치에 쓸 때 하고 일반적인 정화 장치를 썼을 때 오버플로우 레이트이 다르다 그랬죠. 고속 정화 장치 같은 경우는 오버플로우 레이트이 1500m per day. 근데 평균적인 전형적인 거는 40m per day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AB 고속 정화 장치 썼을 때 그 밑에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Q 나누기 Q 유량 그리고 고속 정화 장치의 오버플로우 레이트이 1500 그래서 미터 3승 per 미터 제곱 데이 그리고 1500 미터 3승 per 15,000 미터 3승 per 데이 해서 계산을 하면 10미터 제곱밖에 안 돼. 결국 아까 그 평균적인 정화 시설을 썼을 때는 375m 제곱 필요한데 고속 정화 장치를 썼을 때는 10m 제곱밖에 필요하지 않다. 그죠? 자, 세컨더리 트리트먼트. 세컨더리 트리트먼트 혹은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 트리트먼트라고 합니다. 세컨더리 트리트먼트의 가장 큰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BOD를 대부분의 BOD를 제거하는 거고 하고 그리고 서스펜디드 솔리드를 제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90% 이상의 85% 이상 뭐 90% 이상의 BOD하고 서스펜디드 솔리드를 제거하는 거고 우선 세컨더리 트리트먼트의 방법 중에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부유 성장 처리 (Suspended Growth Treatment) 그리고 하나는 Attached Growth Treatment 접촉 성장 처리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수를 처리할 때 미생물로 그 유기 물질들을 옥시데이션해서 제거한다 그랬죠. 그러면 부유 성장 처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반응기가 탱크형의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반응기고 거기에 미생물이 그냥 뿌려져 있는 거예요. 폐수가 지나가는 그 반응기에 미생물이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이 부유돼 가지고 뿌려져 있어 가지고 여기서 성장하고 분해하고 유기물 분해하고 이러는 거고 어태치드 그로스 트리트먼트라는 거는 이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이 어떠한 멤브레인이나 어떠한 플레이트에 고정화가 돼 있고 이 폐수가 이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을 고정시킨 어떤 서피스를 컨택을 하면서 접촉을 하면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그 뭐 컨피규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각각의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바이오로지컬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니까 바이오로지컬 트리트먼트에 있어서 그러면 이 억시데이션이 마이크로 오게니즘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당연히 미생물에 대한 반응공학적 혹은 키네틱스를 좀 아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이 부분은 생물화공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략하게 좀 넘어가 봅시다. 마이크로바이얼, 그러니까 마이크로 오게니즘, 미생물의 속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생물화공 시간에 주로 잘 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생물을 이용한 산화 반응이라든지 어떤 반응을 얘기할 때 substrate라고 쓰는데 저도 원래 케미컬 리액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substrate라고 써요. 그래서 이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substrate는 한국어로 기질이라 그러고 실제 반응물이야. 없애야 될 반응물 혹은 마이크로 오게니즘의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애들, 제거해야 할 대상이면서도 먹이가 되는 애들을 그래요. 그래서 이 substrate라는 거는 오게닉 매럴이고 오게닉 매럴 그러니까 미생물에 의해서 소모되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오게닉 매럴 유기물들을 우리가 substrate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화학 반응공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그냥 반응물이라 그러는데 미생물학을 하는 사람들은 기질이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환경 쪽에서 합해서 처리할 때 단위를 어떻게 쓰느냐 미리그램 퍼 리터 BOD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 BOD 값이 높다. 이 말은 생물학적으로 산소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거니까 많은 애들이 산화돼야 되고 많은 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기질이 많다는 얘기는 반응물, 처리해야 될, 소모돼야 될 반응물이 많다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우리 그 성장에 대한 걸 배울 때 레그 페이지, 익스포넨셜 그로스 페이지, 그리고 스테디 페이지, 스테이셔너리 페이지, 그리고 데스 페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3장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익스포넨셜 그로스 성장하는 페이지에서 익스포넨셜 그로스 페이지에서 미생물의 매스 그로스 레이트, 그러니까 미생물의 성장 속도라는 것은 결국 미생물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퍼스트 오더 레이트 모델로 따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빨간색 박스처럼 RG 마이크로바이얼 매스 그로스 레이트는 시간에 따라서 그 미생물의 농도의 미생물의 양의 변화량, 그래서 뮤 x 이렇게 쓸 수가 있고 x는 여기 있는 것처럼 미생물의 농도, 그리고 뮤는 미생물의 바이오매스의 그로스 레이트 콘스턴트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로스 레이트는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응 속도 상수하고 비슷한 콘스탄트고, 이거는 기질이 얼마만큼 있느냐, 기질의 먹이의 어벨리비티에 따라서 디펜던트 해요. 1949년에 모나드라는 사람이 이 마이크로바이얼 키네틱스에 대해서 가정을 세우고 뭐 정리를 했는데, 우선 이 사람이 마이크로 오게니즘이 성장을 하고 뭐 소모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웠어요. 우선 미생물이 먹이가 되는 सब스트레이트가 농도가 제로면 그로스 레이트는 컨스탄트 할 거다. 그로스 레이트 컨스탄트는 다시 얘기할까요? 이 뮤는 제로일 거다. 당연하죠. 먹이가 없으니까 그로스 레이트 컨스탄트 이게 제로란 얘기지. 제로. 그리고 substrate가 먹이가 과량으로 있다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얼 그로스 레이트는 맥시멈 스피드를 볼 거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면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에 따라서 그로스 레이트 컨스탄트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농도가 무한히 많으면 어떠한 맥시멈 그로스 레이트 컨스탄트 값 접근을 할 거고, 농도가 없으면 그로스 레이트 컨스탄트는 제로일 거고, 이제 그로스 레이트이 초기에 증가함에 따라서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로스 레이트이 이렇게 처음에 빠르게 증가하다가 서브스트레이트 농도가 어느 정도 많아지면 이 그로스 레이트의 증가폭이, 그로스 레이트 컨스탄트의 증가폭이 적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나드 이퀘이션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로스 레이트 컨스탄트 뮤라는 거는 ks 플러스 s분의 뮤m s. 이 ks라는 거는 하프 벨로시티 컨스탄트예요. 서브스트레이트 컨센트레이션이 그로스 레이트 컨스탄트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프 벨로시티 컨스탄트라는 것은 뭐냐면 서브스트레이트 농도가 맥시멈 그로스 레이트의 맥시멈 밸류의 그로스 레이트이 하프가 됐을 때의 그때의 농도, 서브스트레이트 컨센트레이션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맥시멈 그로스 레이트의 하프가 될 때의 그때 서브스트레이트 농도를 하프 벨로시티 컨스탄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 뮤 대신 2분의 뮤 m 써가지고 정리를 하면 실제 ks 값이 구할 수가 있고, 이 식을 보면 알겠지만 우선 서브스트레이트가 무한히 많다. 그러면 ks를 무시하고 s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서브스트레이트가 무한히 많다. 그러면 분모에서 이 ks 값을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s분의 뮤ms 해가지고 뮤가 뮤m하고 동일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서브스트레이트가 워낙 작다. 그러면 이 얘를 무시하고 ks분의 뮤ms, 그러면 결국 서브스트레이트에 의해서 1차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지. 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실험적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마이크로바이얼 매스 그로스 레이트는 아까 x에 대해서 마이크로 오게니즘 x 농도의 x에 대해서 1차식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면 근데 여기서 뮤가 여기 노란색 박스잖아요. 이렇게 노란색 박스. 그래서 뮤가 ks 플러스 s분의 뮤m s니까 결국 rg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ks 플러스 s분의 뮤m x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미생물의 성장 속도는 당연히 기질의 농도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된 미생물의 양들은 결국 기질이 얼마만큼 소모되는 거에 대해서 비례해서 양이 결정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기질이 많아. 그리고 소모된 기질이 많다는 얘기는 이 미생물 입장에서는 먹이가 많아지고 많이 먹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성장도 많이 되겠죠. 그러면 그 양도 결국 소모된 기질의 양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쓰려고 그러면 서브스트레이트가 얼마만큼 소모됐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속도론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yield coefficient y를 써요. y.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브스트레이트 변화 양분의, 여기 y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겠다. 서브스트레이트 변화 양분의 미생물이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그램 퍼 VSS라는 거는 뭐냐면 그 마이크로 오게니즘에 표현할 때 VSS 이렇게 쓰고 미리그램 BO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거될 기질에 대한 양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하고 서브스트레이트의 소모되는 속도, 서브스트레이트의 소모되는 속도, 이거는 시간 변화에 따른 서브스트레이트의 변화량 이렇게 쓰고, 그리고 Y값, 일드 코에피션트 분의 그로스 레이트의 미생물의 그로스 레이트의 마이너스 값을 써야 되죠. 왜냐하면 그로스 레이트이 미생물이 많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서브스트레이트를 많이 소모한다는 얘기니까 이 방향이 서브스트레이트 증가량하고 그로스 레이트 증가량, 그 미생물의 증가량의 방향이 반대라서 마이너스를 써줘요. 그래서 맥시멈 스페시픽 그로스 레이트 μm은 일드 코에피션트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결국 이렇게 일드 코에피션트하고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maximum specific substrate utilization constant K 값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K는 Y분의 μm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substrate utilization rate 혹은 substrate 소모 기질 소모 속도는 RSU는 DT분의 DS 그리고 여기서 이제 Y 이 부분이 이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 RG 대신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가서 정리를 하면 KS 이렇게 Y KS 플러스 S분의 마이너스 μm XS가 되고 이 μm하고 K의 관계식을 여기서 또 끌어오면 KS 플러스 S분의 마이너스 K XS 이렇게 돼요. 물론 여기서는 그 미생물이 계속 재생산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데스레이트는 없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미생물이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죽는 애들도 있겠지. 사망하는 애들도. 그러니까 만약에 미생물의 데스레이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고려를 한다 그러면 미생물의 데스레이트 RD라는 거는 결국 죽는 거니까 네거티브 리액션 텀이 되고 이 네거티브 리액션 텀이 되는 것도 데스레이트라는 거는 DT 시간 변화에 따른 미생물의 농도의 변화 근데 이 농도의 변화도 죽는 거니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사망을 하는 거니까 줄어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KD 값 마이너스 KD 값 쓰고 이 줄어드는 것도 결국 그 농도에 비례해서 1차적으로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죠. KD 값은 말 그대로 그 사멸 속도 태아에서 사멸되는 속도 상수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네트레이스로 표현한다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얼 컨센트레이션 미생물의 농도를 네트레이스를 RG 프라임이라고 하면 RG 프라임이라는 거는 생성되는 속도, 성장하는 속도 RG하고 사멸하는 속도, 죽는 속도 데스레이트하고 고려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속도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 서브스트레이트의 이제 그 일드 코에피션트, 서브스트레이트 변화량분의 미생물의 변화량 일드 코에피션트로 쓰고 그리고 데스레이트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 RG 프라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Y RSU 마이너스 KD X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티피컬한 미생물을 이용한 키네틱 파라미터는 여기 20도씨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K 값은 한 2에서 10 물론 미리그램 BOD5에 미리그램 VSSD 이렇게 되고 μm은 D- 데이의
마이너스 1승에 1에서 10, 뭐 KS 값은 밀리그램 BOD5 per liter. 근데 25에서 100. 그리고 Y 값은 일드 코에피션트는 0.2에서 0.8. KD 값은 3일 속도 상수는 0.025에서 0.075. 그래서 디폴트 값을 이렇게 쓴다고 해요. 이 값들은 다음 예제 6.9에서 또 쓸 테니까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6.9를 한번 볼게요. 예제 6.9. 우선 연못에서 BOD 소모양이고 조그마한 연못이 있는데 웰 믹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연못에서 미생물이 오게닉 매러를 분해를 한대요. 그리고 이 분해하는데 전형적인 미생물을 이용한 키네틱스, 티피컬 키네틱 파라미터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티피컬 키네틱 전형적인 미생물 운동학에 의해서 분해를 한대. 자, 그래서 A가 뭐냐? 배출되는 아웃플로우 스트림의 BOD5를 구하라. 그리고 바이오디그레이더블 오게닉 매러의 제거 효율을 구하라. 그리고 VSS Volatile Suspended Solid의 농도를 구하라. 그림에 나와 있듯이 유량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X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생물의 농도, S는 먹이, substrate, 기질의 농도, 그리고 부피는 200m 삼성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 Q는 50m 삼성 per day, 그리고 XF 구하고 SF를 구하고. 근데 여기 X하고 S하고 여기 XF, SF하고 동일하겠죠. 왜냐하면 웰 믹스된 연못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뭘로 볼 수 있다? CSTR 모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CSTR 모델에 대한 식 여기 나오네. 이 연못은 스테디 스테이트 CSTR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미생물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니까 미생물의 성장하고 미생물의 사멸하고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상 상태 CSTR의 물질수 지식을 세워 봅시다. 우선 정상 상태 0, 그리고 인풋 QX0, 그리고 아웃풋 QXF, 그리고 반응에 의해서 증가하는 미생물의 양, 그래서 반응에 의한 거 이렇게 쓸 수 있죠. 예전에는 우리가 뭐 다른 거 1장인가에서 얘기할 때 1장하고 2장에서 우리 얘기할 때 미생물이 아니고 1차 반응, 2차 반응이니까 여기에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거나 소모되는 거를 1차 퍼스트 오더 리액션 레이트 혹은 세컨 오더 리액션 레이트 썼는데, 여기서는 그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그 미생물에 대한 속도를 써야 돼요. 자, 그리고 X0는 그 미생물에 대한 물질 수질 이렇게 세웠고, 그래서 X0는 0, 그리고 XF는 X라고 그러고 SF가 하고 S하고 동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면 결국 이 인풋이 0, 그 아웃풋하고 속도에 대한 거 아까 배운 이 식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 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Q 이 식을 Q로 나누고 이 식을 이렇게 옮겨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식을 정리를 하면 QX로 나눠서 정리를 하면 여기 다 X가 있으니까 X 다 없어지고, Q에 대해서 나눠서 정리를 하고 표현을 하면 이 마이너스 QX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좌변으로 늘어나면서 1이 되고 Q분의 V가 우리 리텐션 타임 세터죠. 그래서 세터로 표현하고 X 없어지고 KSS분의 µMX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QKD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S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다 집어넣으면 substrate 농도는 6.9mg/BOD5 리터가 돼. 자, 그러면 제거 효율에 대해서 봅시다. 제거 효율에 대해서 보면 처음에 우리가 얼마 있었다? BOD5 기준으로 해서 95만큼 있었는데 조금 전에 구한 거 6.9만큼 배출이 되잖아. 그러면 95에서 6.9 빼고 곱하기 하면 93%의 BOD가 제거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10번 문제가 연못에 남아있는 휘발성 유기물질 VSS 농도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의 농도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의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substrate 농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질 수지를 세워요. 그러면 substrate 농도 기준으로 해서 물질 수지 세운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 substrate 농도 기준으로 input, output 그리고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 이렇게 세우는데, 이 substrate의 속도 우리가 좀 이식 배웠죠. 이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체류 시간, K 값, substrate 농도, 그 다음에 KS 값, 초기 substrate 농도 계산하면 결국 남아있는 아웃풋 때는 그 미생물 농도가 43mg/VSS per L가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손으로 이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